자, 또 해볼게요. 경진일주에 대해서 두 번째 강의를 올려보겠습니다. 경진일주에 대해서 자, 일단 나부모행에 대해서 먼저 한번 해볼게요. 예. 경진 신사를 우리가 백납금이라고 하죠. 백납금. 이게 이제 진사니까, 진사의 나라니까 금은 그냥 금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하얗게 납땜했다 이거예요. 화기를 가해서 납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화기를 가해서 무엇으로도 변형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백납금이라고 해요. 변신인 거예요. 변신.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둘 다. 그게 있고요. 그것이 이제 가령 우리가 또 변화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수없이 공부나 이런 어떤 책을 통해서 변화하면 무의식적으로 딱 더 발전하는 것, 요렇게 우리가 변화를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조금 지우고요. 이 변화가 옳고 그르냐, 올바른 모습이냐, 그릇된 모습이냐를 지우고 그냥 그 화기로 가해지면 형태가 변하는 거예요. 가령 여기가 이 진이요. 이 진이 이게 종교물상이라 하잖아요. 그죠? 물상으로 보면 자, 종교물상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한 이야기들을 총 동원을 해보면 가령 경지는 스님이 예를 들면 우리가 스님이라고 하는 거는 속세를 벗어난 존재잖아요. 스님이 돈을 아주 많이 벌어서 유명해진 거예요. 이 꼴이 경진이에요. 근데 원래는 스님이 돈을 많이 벌 수가 없는 것이고 유명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의미들이 뒤섞여 있죠. 이게 경진이에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 하겠지만 신사는 뭐냐면은 귀신이 왜 제가 신을 왜 귀신이라 표현하냐면 여기 이 바벨탑이 무너졌거든. 그래서 이 신은요 무너졌어. 이 신이 생존자인데요. 그런 어떤 화염, 지진, 관동, 대지진 생각해보세요. 그 끝에서 무너져서 살아남은 생존자. 그러한 입장이에요. 얘가. 우리가 이걸 생존자를 좀 재밌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귀신이라 하는 거야. 귀신이 사람처럼 살다예요. 발도 없는 귀신이 발이 있는 사람처럼 배를 땅에 깔고 사는 거죠. 이게 신사예요. 언밸런스죠. 요런 그 백납금으로서 요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설명을 할 거냐면은 일단
이제 오늘은 신사가 아니니까 이 경진에 대해서 있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어디서 다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만약에 보신다면은 우리가 이거를 이제 편인이라고 하죠. 그죠? 여기 양양이니까 그죠? 토생금인데 양양이니까요. 이게 편인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은 가령 우리가 이 진을 딱 쓰고 자동적으로 을개모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 전 시간에 보고 오세요. 아이고, 요거 기잖아? 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무에 가로하고, 여기가 기에 갈호하고 미라고 쓰고, 여기에 갈호를 하고 진이라고 쓰는 거죠. 그러면 이건 이제 편인이 되는 거죠. 여기가 정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는요, 이 지역은, 여기부터 설명해. 자, 제가 무를 뭐라고 했냐면은, 무를 관계라고 해요. 관계는 이 수평이에요. 기토는 관계가 아니라 영토예요. 정복 깃발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직이죠. 기토. 그래서 기토는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자기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성, 편인이라고 했었을 때 주로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토, 경금, 기토, 경금 다 인성인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요거는 마치 예를 들면 이렇게 있다거나 미가 이렇게 있을 때, 그죠? 이렇게 이 경금이 있는데 미 요런 것이 있을 때, 예, 그다음에 이 축도 마찬가지. 이게 기라는 것이 있을 때는 관계의 사사로운 관계가 아니라 정부 지침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한 직종의 시험 자격이 되겠죠. 그러니까 삿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삿되면. 우리가 삿되다. 삿되라는 것은 내 개인 사사로운 것으로 이용을 하는 게 사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기는 그게 아니야.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공정한 심판. 그 사람이 일을 할 때, 예를 들면 그런 말 있잖아요. 막 동사무소에 4시 반까지 근무인데 할머니가 4시 31분에 와서 서류를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했었을 때, 요거 어떻게? 안 돼. 말도 안 돼, 이거는. 기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직종 있죠. 법망 같은 거, 법 같은 거, 행정 명령 같은 거, 삿되지 않은 명령. 내가 이 버튼을 누르면은 롯데백화점 직원 300명이 죽을 수도 있지만 누르라고 하면 누르는 거야, 이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야. 근데 이 무는요, 삿된 거예요. 무는 그게 아니야. 그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들어오세요. 가 무예요. 무의 특징이라고. 그것이 무라고. 삿되죠. 이런 표현 해볼까요? 외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에 큰 변이 생겼는데 대통령이 울면서 끼니를 거르고 잠도 못 자고 하면 과연 그런 것이 바람직한 대통령일까? 전 정치에 관심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일이 있다 하여도 밥을 먹고 잠도 잘 자고 씩씩하게 텔레비전도 볼 수 있어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겠죠? 요건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라고요. 그러한 인성이라고. 그런데 이 무는 뭐냐면 밥을 못 먹어요. 걱정돼서. 요렇게 한번 이해해 보세요. 장단 좋고 나쁘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내가 대통령의 직무에 보다도 그 죽어가는
어떤 국민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일주일치 밥을 못 먹어서 탈이 나면 누구 손해입니까? 나머지 4,500만 국민이 더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삿대다라는 제 표현이 이게 무예요. 무는 그런 사람의 눈물 흘린다고요. 어떤 것이 뭐 지금 제가 좋은 대통령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튼 비유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경진일주는 삿된 사람이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편인이 삿되게 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면 아무래도 좀 더 최고 국가안전기획보장 이사회라기보다는 그죠? 뭔가 좀 약간 로비스트 같은 뭔가 제가 이거를 밀실야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요래요. 요것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안 돼. 미토는 밀실야합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진토는 밀실야합을 해.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해가세요? 이 인성을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경금이 무토를 보면, 경금이 기토를 보면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포지셔닝으로 보라. 수평은 관계다 이거예요. 제가 지난 그 토의 지장간에 얘기했죠. 이렇게 무토라는 것은 주변을 살펴보는 것이다. 기토는 옳고 그름뿐이다. 옳고 그름이다. 아니면 말고 기면 기고. 무토는 여러 가지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령 요게 검찰총장이라면 요거는 인권 변호사 이렇게 되겠죠. 요런 식의 활동이 필요한 밀실이 필요하다는 거야. 인권 변호사는 법으로 안 되니까요.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 진토의 나라인 어떤 사람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궁한 사람. 또 지장간에 이 개수라는 자체가 시궁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어떤 친지 이런 개념도 돼요. 친지, 불쌍한 친지, 아니면 계략이 필요하다. 상당히 어떤 정치적인 면모가 있다. 그래서 경진일주는 겉으로 이렇게 봤었을 때는 굉장히 강성이에요. 우직하고 강직하고 공적인 스타일이면서 미국에서 건너와가지고 한국 아이들 살리는 헌신적으로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건 그거고 변신의 귀재이기 때문에 강성인데 이상하게 경진일주하고 삿된 짜장면을 먹으면서 갑자기 미소를 지으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내 편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진일주는 정말 만나서 터킹 어바웃을 밀실 조용한 카페나 술집이나 이런 곳에서 한번 이렇게 이 터킹 어바웃을 보면 또 그 경진에게 확 빠져들다가 갑자기 또 야외에 나오면 또 웅장하고 이런 어떤 정말 어떤 그 가까이 가서야만이 알 수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캥기는 게 있다 이거죠. 자, 아무튼 그것을 훌륭하게 활용하는 경진일주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종이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대에 올려놓을 수는 없으니까 술수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가령 요게 국정원이다 이러면 여기는 뭔가 어떤 아직 요게 이제
도상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 진이 개발도상 국가. 제가 자꾸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 왔다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 어떤 요런 느낌이죠. 그리고 아직 덜 닦여진 이런 상황이라든가, 혹은 요게 진이 이제 전쟁통이니까, 이 경진의 편인이는 뭐냐면, 이 혼란과 난세에 등장하는 변신의 귀재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죠. 상당히 정치적이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뭐 자만심이 있다 뭐 이런 말들이 맞죠. 근데 우리가 선교사한테 물어보십시오. 선교사가 지금 자만심을 자만하고 있습니까? 아니, 진심이라니까. 진심이 아니면 어떻게 미국에서 여기 한국까지 와서 스니커즈를 주겠습니까? 진심이야. 그런데 인생의 어떤 한 순간에는 감춰둔 어떤 개수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경진은 항상 중요한 이야기는 식탁 위에서, 피크닉 가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또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요거는 이제 좀 이론적인 건데, 우리가 이 묘고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왜냐면 지금 다 해버리면은 앞으로 일주가 많이 남았잖아요. 그때 계속 할 거니까 오늘은 경진과 관련된 묘고지를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면은 묘지냐, 축진 미술이 묘지냐, 뭐 좋지 않은 거냐,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진이요, 묘지가 될 때와 고지가 될 때가 다릅니다. 뭐냐면은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요. 초심자분들에게는. 묘지는 우리가 이렇게 이거잖아요, 그죠? 뭔가 떠나보내는 거잖아요. 고지는 님은 떠났으나 떠나지 않았습니다예요. 그냥 이렇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고지부터 먼저 얘기해 보면은, 예를 들어 딱 묘고지 하면 삼합 딱 떠올려야 돼. 응? 이게 신, 자, 진을 딱 떠올려야 돼. 딱. 그러면은 고지로 쓴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님은 떠났으나 나는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가 고지야. 요거는 님은 떠났습니다. 이거 갔어. 요거는 내가 감추고 있는 비장의 무기예요. 고지라는 거는. 그러면은 어쩔 때 고지로 쓰이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진이 있는데 원국에 이 수기운이 없을 때, 운세 말고 원국에 수가 없을 때, 수의 흔적이 없을 때, 이 진토가 수국을 경험했던 자라는 거예요. 수를 경험했던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수를 경험했다라는 것은 뭡니까? 파국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요. 또 수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욕망이 부질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를 말하는 것이고, 수를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주로 수목의 난을 경험했다는 자. 그러니까 수라고 하는 것은 수목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로 가족사. 수목은 가족사예요. 수목은 그다음 아니면 어떤 이런 그 질병 같은 것들, 유전병 있죠. 근데 가족사. 특히 개인 사적 비밀 이런 거야. 그러니까 진토가
있는 사람이 경진일주다 치자. 그러면 이 경진일주가 시에 뭐 다른 데도 합시다. 아무튼 이 수가 없다고 하는 그냥 경험했었던 자로서 그것과의 악연을 풀고 거기에서 얻은 교훈을 장착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걸 고지로 쓸 때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직업상의 뭐 장점으로 활용한다든지 수에 대해서 아주 잘하는 능수능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묘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 반대로 해석하면 되겠죠. 진이 있는데 원국에 요거 아니면 어떤 게 좋고 나쁘고가 아니에요. 요런 것들 있죠. 임수 요런 것들이 원국에 있으면 신도 상관없고 떨어져도 상관없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고 뭐 붙어도 상관없고 다 상관없어요. 아무튼 요게 있으면 이걸 묘지로 쓰기 때문에 이 가족사나 질병이나 음란성이나 자유분방함이나 이 수 제가 계속 얘기했죠. 그 수를 또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반복한다라는 얘기로서 뭔가 어떤 이 사건이 수 사건이 다시 재발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는 이해 가죠. 자 그러면 한번 경진에 대해서 해봅시다. 아까 그 그림을 딱 잘 모르면 그림을 딱 떠올리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약간 뉘앙스가 그래도 구분을 해보자면은 진이 있는데 수가 없다면 그 수를 무기처럼 수에 대해서 수는 이제 미래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거잖아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이 있는데 수가 없을 경우에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일들을 찾을 수 있고 전혀 모르는 것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는 볼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경진일주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막 수가 많다. 예를 들면 뭐가 많아. 여기 막 임수 있고 막 뭐 여기에 막 자가 있고 여기에 원숭이 띄고 막 이런 자. 그러면은 이 경금이 이게 경진이잖아요. 요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색을 원하는 거야. 경진은. 자, 근데 실질적으로 이걸 강렬하게 원하지만 실질적으로 요거를 자꾸만 반복해서 중독적으로 집착한다. 뭐 그거 잘못됐습니까? 이건 식상이다 이거죠. 식상을 많이 쓴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 경진이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에 이제 수가 없고 그냥 진이 단독적으로 이렇게 있다 했었을 때는 뭘 봐야 되느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람은 다람쥐가 봄을 꿈꾸는 것처럼 미래에 다가올 나의 모습으로 사는 거야. 내가 지금 얼음 창고에 있지만 다람쥐가 1편에 얘기했죠. 다람쥐가 있는데 얼음 창고에 있지만 나는 봄으로 갈 거야 라고 하는 아주 미래적인 계획이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자 그럼 그 미래가 뭘 실천한다 여기에? 이거 뭐 좋고 나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라던가 요런 것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 경진이 가장 원하는
여기에 있는 이 지장 간의 미래가 여기 을개무가 있잖아요. 을개무가 있으니까 이것들이 여기 올라가면 뭔가 이 세계, 얘가 추구하는 이 세계의 탑 오브 더 탑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고요. 그럼 여기 없을 수도 있겠지. 없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을, 무, 병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시라고요. 아시겠죠? 여기에 뭔가 무까지. 예. 이러면 이 경진일주의 성향은 그 수를 갖고 있는 경진일주와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지와 묘지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봤어요. 요거는 앞으로 무수히 많이 할 거니까 무수히 많이 할 거니까 게다가 또 경진일주는 그 안에 지장간들이 다 합을 이루고 있다. 제가 합은 뭐라고 했습니까? 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왕이면 손잡자고, 이왕이면 쉽게 가자, 이왕이면 무릎 꿇자. 그래서 그렇게 아주 다정다감한 경진일주가 있는 겁니다.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겠죠. 남자라면.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안 했다. 뭐 직업 종류를 본다면 보통 이제 우리가 물상으로 보는 것이 가장 빨라요. 편인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 편인이라는 것도 뭐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제 수강생들은 알겠지만 편인이라는 것이 구를 뜻하잖아요. 구, 그죠? 구라는 숫자를 뜻하니까 요것은 어떤 내가 살던 세상이 아닌 신세계를 꿈꾸는 거예요. 나를 낳아준 아버지의 나라가 아닌 나를 이 세상에서 길러준 그 어머니, 나를 기른 그 어머니의 땅으로 외국으로 가고자 하는 이 강렬한 해외, 어느 나라 간다? 그죠? 개도국 가거나 왕이 있는 나라에 갑니다. 왕제, 왕정이 있는 나라. 올드한 거니까. 뭐 전쟁, 휴전 협약이 있는 그런 나라에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상으로 이렇게 편인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뭐 마지막으로 경지는 천편일률적인 직업 제안 말고 그런 거 말고 일단 경지는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즉 나하고 세계관이 같은 그러한 직업 세계를 사람들과 같이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가까이 앉아서 터킹 어바웃 할 시간이 많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경이 있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어떨까요? 자, 이 사람은 관계 없습니다. 관계하지 않아. 비정하죠. 비정해. 그런데 요거는 경축일주는 없고 경미일주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진이나 경술일주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경금은 기토를 직업으로 쓰고 무토를 사적으로 씁니다. 요런 공부도 괜찮죠? 이거는 육식갑자만 해도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세계관이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신보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보다는 신생, 어떤 스타트업 혹은 재생 에너지, 전쟁과 관련된 구호
물자, 혹은 국민, 세금으로 된 재단, 혹은 유명세가 있는 스님이라고 적고 우리는 정신연구라고 씁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제 우리가 연구원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요런 데다가 딱 짱을 박아. 딱 짱 박고 제일 이상적인 거는 제가 1편에 말씀드렸던 나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줘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성장하는 직업이 가장 좋아요. 제가 직업으로 말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됨됨이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경진, 공직 뭐 이렇게 하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경진은 가장 바람직한 거는 이 세상이 무너져감을 가장 먼저 감지한 사람으로서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자신의 세계관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공적 신뢰도,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박사라든지 어떤 이런 자격을 가진 이후에 존경받으면서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 전문직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그럴 형편이 안 된다. 여기서 이거는 이 자체가 내가 태어난 고향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응? 이게 토라는 게 또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에서 배울 수 없는 것에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한 번쯤 외국에 가게 되고, 아니면 요새는 이제 인터넷에서 공부를 많이 하니까, 그게 가장 이상적인 경진일주고요. 만약에 그러면 한 중간 정도면 뭐냐? 중간 정도면, 아니야, 그러면 제일 그냥 중간 말고, 제일 조금 경진일주에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건 뭐냐면은, 한마디로, 내가 그 전쟁 고아 소년이 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 그렇게 돼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데 문제 없다는 얘기야. 먹고 사는데 문제 없다는 얘기고, 이 경진일주가 이렇게 헐벗고 있어도 코 찔찔 흘려도 누가 와서 나의 나라로 가자 이렇게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주죠. 그러나 조금만 화자 이렇게 쓰나?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 쓰죠. 변화할 때 화자. 조금만 화기를 가해도 바로바로 직업도 변신하고 성격도 변신할 수 있는 게 경진일주이기 때문에 한번 변신의 기제가 되보십시오. 최악의 경우는 그 밀실에서 당신이 경진일주가 했던 이야기들이 반드시 들통이 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뭔가 항상 요것을 기억하시고 세계관이 중요하고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혼란 속에 꼭 경진일주가 한 명 나타나죠. 시대의 변화에 꼭 나타나죠. 정말 어쩜 저런 업종이 있을 수 있을까? 딱 보면 그 경진일주가 대표예요. 그만큼 또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예를 들면 경진일주가 20년 동안 이 연구소에서 바이오 이런 거 합니다. 바이오. 이런 거 해가지고 하다가 코비드를 점검할 수 있는 요거 캐치할 수 있는
자가 키트를 발견했는데 갑자기 너무 놀랍게도 코비드 19이 터진 거죠. 이게 경진일주예요. 그러나 경진일주의 이 횡재수는 반드시 선한 선교자의 모습을 하고 있어야 횡재가 오지. 뒤에서 엄마한테 돈 주세요, 뭐 한 푼 줍쇼, 이런 비굴한 자세로서 하면 어떤 식이 불안하니까요. 항상 내가 길렀던 나무, 내가 길렀던 아이,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강아지가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쌓아 올린 것에 무색하게도 슬픔이 다가오는 이 자체를 우리가 묘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묘지로 경진의 진토를 묘지로 쓰는 사람이 훨씬 조금 그런 습성에 젖어들 수 있어요. 그러나 고지로 쓰는 사람은 미래를 보는 미래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좋냐는 게 아니라 이게 약간 고지로 쓰는 사람은 창고로 쓰는 거니까 유리한 거겠죠. 묘지로 쓰는 사람들은 자꾸 퇴행한다. 여기 고지로 쓰는 사람은 선행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제가 겉으로 이렇게 좀 아마 뭐 인류 이런 것도 있어. 뭐 인류학과, 뭐 문화인류, 뭐 있잖아. 저기 고인돌 파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많이 하죠. 토지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한번 했어요. 그래서 묘고지는 항상 득실이 있다. 우리가 이거 묘고지를 우리가 득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또 다음에 축진 미술을 갖고 있는 일주 할 때 또 설명할 거니까 아마 이 일주를 열심히 보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렇게 체득하게 되실 거예요. 네. 또 다음에 신사일주 하겠습니다.